뉴럴 네트워크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신경망 인공지능을 복잡한 수학 공식 없이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경망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비자 행동, 뇌인지과학을 전공한 김재한 박사입니다. 신경망은 신경세포 혹은 뉴런이라는 기본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경세포는 하나하나만 보면 그 행태가 비교적 단순합니다. 여기 바닷속에 어떤 원시 생명체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원시 생명체는 광합성을 하는 플랑크톤을 먹고 살기 때문에 햇빛이 잘 비치는 수면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런 원시 생명체의 신경세포들은 아마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 동그라미로 표시된 것이 신경세포의 본체인데 이것은 외부에서 충분히 자극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 햇볕이 충분히 강하면 반응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응과 동시에 이 신경세포는 본체에서 길게 뻗어나간 액선이라는 부분을 통해 전기화학적 신호를 인접한 다른 신경세포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인접한 신경세포가 충분한 자극을 받으면 연쇄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어 처음 반응을 시작한 신경세포와 마찬가지로 자기도 인접한 근육세포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한 자극의 결과 근육이 움직이게 되고 이 원시 생명체는 헤엄을 쳐서 수면으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즉, 신경세포 혹은 뉴런은 충분한 자극을 받으면 반응을 하고 인접한 신경세포들에게 신호를 보내어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물론 받은 자극이 충분하지 않으면 신호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때는 차단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경세포는 전달, 차단 역할을 동시에 하는 신호의 게이트키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달, 차단 이상의 복잡한 역할은 없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는 이처럼 단순하게 작동을 하는 신경세포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층이 겹겹이 쌓여서 다층 구조를 형성하고 그들 사이에 적절한 연결이 이루어지면 신경망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정교한 판단과 반응을 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경망은 기본 단위는 비교적 단순한 형태를 보이지만 그들이 모여서는 그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롭고 복잡한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를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는 창발성, 영어로는 없던 성질이 나타난다는 뜻에서 emergence를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경망이 보다 정교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원시 생명체보다 조금 복잡한 물고기 같은 생명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물고기는 빛을 감지하는 감각신경세포가 하나가 아니라 왼쪽, 오른쪽, 양쪽에 있고 몸을 움직이는 지느러미도 왼쪽, 오른쪽, 양쪽에 있습니다. 이런 물고기에 왼쪽에서 햇빛이 비친다면 감각신경세포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연히 왼쪽 감각신경세포가 오른쪽보다는 강하게 반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감각신경세포와 운동신경세포들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즉, 오른쪽 감각신경세포는 왼쪽 운동신경세포와 또
왼쪽 감각신경세포는 오른쪽 운동신경세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강하게 반응한 왼쪽 감각신경세포를 따라서 오른쪽 지느러미 운동뉴런이 더 강하게 반응을 할 것입니다. 그 결과 오른쪽 지느러미가 더 활발히 움직이게 될 것이고 이 물고기는 반시계 방향으로 몸을 틀게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햇빛이 비치는 쪽으로 몸을 향하게 됩니다. 물론 감각신경세포와 운동신경세포들이 같은 쪽끼리 연결되어 있다면 물고기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즉, 강하게 반응한 왼쪽 감각신경세포를 따라서 같은 쪽 지느러미가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니 물고기는 왼쪽 지느러미를 움직이게 되고 그 결과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햇빛을 회피하게 됩니다. 이처럼 신경세포의 수가 늘어나면 이제는 단순히 빛이 있는 쪽으로 가느냐 마느냐를 넘어서 방향까지 조절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신경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늘어난 신경세포의 숫자가 똑같아도 그들 사이의 연결이 다르면 물고기가 해를 향하기도 하고 해를 회피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신경망에서는 신경세포의 숫자도 중요하지만은 그 반응을 결정짓는 최종 열쇠는 연결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좀 더 복잡한 판단을 해야 되는 신경망도 있습니다. 미국 미시시피 강에는 민물조개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종류는 독특한 번식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번식기에 자기의 어린 유체들을 큰 물고기의 아가미 쪽으로 뿌립니다. 그러면 이 새끼 조개들은 물고기의 아가미에 들러붙어서 신선한 영양을 공급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랍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 충분히 자라면 아가미에서 떨어져 나와 강바닥에 새로운 자리를 잡습니다. 즉, 어릴 때 물고기로부터 영양분도 공짜로 얻어먹고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물고기에 무임승차를 하여서 멀리 퍼지는 일석이조 효과를 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물고기가 민물조개보다 훨씬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물조개가 물고기에게 자기의 새끼들을 뿌리기 위해서는 물고기들이 자기 쪽으로 오도록 유인을 해야만 합니다. 그 유인을 하기 위한 미끼는 다름 아닌 자신의 조개 속살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속살은 큰 물고기들이 좋아하는 먹잇감인 어린 치어들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여기 사진에 조개 위에 붙어있는 작은 물고기가 보이시죠? 눈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고 영락없이 작은 물고기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은 사실은 조개의 속살이 모양만 그렇게 변화한 것입니다. 조개가 이것을 흐느적 흔들어대면 영락없이 큰 물고기들이 좋아하는 싱싱한 먹잇감인 작은 치어들처럼 보입니다. 이제 입장을 바꿔서 베스와 같은 큰 물고기 쪽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미시시피 강에 사는 큰 물고기들은 이제 함부로 사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상당 기간 아가미에 조개 새끼들이 들러붙어서 피를 빨리는 괴로운 나날을 보내야 하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어떤 동물이든 사냥을 결심할 때는 두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는 사냥에 성공할 가능성이고 또 하나는 사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보상의 예상 크기입니다. 이런 의사결정을 신경망으로 표현하자면
고려 요소로는 성공 가능성과 보상의 예상 크기를 인식하는 신경세포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최종적인 결과는 사냥을 결심하는 신경세포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신경세포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따라서 신경망의 의사결정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때 성공 가능성을 인식하는 신경세포는 성공 가능성이 높을 때는 활발하게 반응을 할 것이고, 가능성이 낮을 때는 반응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숫자로 표현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서 신경의 반응이 활발하게 한 것은 1로 나타낼 수 있고, 반대로 가능성이 낮아서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0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보상의 예상 크기를 인식하는 신경세포도 큰 보상이 기대되면 활발하게 반응을 할 것이고, 숫자로는 1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상의 크기가 작은 것은 반응을 하지 않고 숫자로는 0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냥을 실행할 것이냐 마느냐 여부를 결심하는 신경세포도 사냥을 하기로 결심할 때는 활발하게 반응을 할 것이고, 숫자로는 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냥이 내키지 않는 것은 신경세포가 반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혹은 숫자로는 0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사냥의 성공 가능성이 높고 보상이 클수록 사냥을 하는 것이 좋으니 이들 사이의 연결은 단순하게 플러스로 이어지면 됩니다. 간단한 연결이죠. 그러나 미시시피 강에 사는 큰 물고기에게는 사냥 결심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미시시피 강에서 물고기가 사냥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을 그래프에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시된 것과 같이 사냥의 성공 확률을 기준으로 하면 확률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두 가지가 있고, 또 보상도 크고 작은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 총 4가지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각각의 경우에 사냥 실행에 대한 결심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냥 실행 여부를 그래프로 표현한다면 물고기가 사냥에 마음이 끌리는 정도에 따라서 막대의 높낮이를 높게 혹은 낮게 나타나면 될 것입니다. 우선 성공 가능성이 낮고 보상도 작은 경우에는 당연히 사냥을 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사냥 실행 여부를 나타내는 막대의 높이는 낮게 표시될 것입니다. 이번엔 보상은 작지만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가까이에 먹잇감이 있기는 한데 너무 작은 경우입니다. 물론 이상적인 사냥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리가 가까워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으니 굶는 것보다는 적어도 낫습니다. 그러므로 사냥을 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마음이 움직일 것입니다. 즉, 사냥 실행 여부를 나타내는 막대의 높이가 아까보다는 높게 나타날 것입니다. 또 보상은 커 보이는데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싱싱한 먹음직한 먹잇감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운이 좋아서 성공하면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으니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역시 어느 정도는 사냥을 하는 쪽으로 마음이 움직일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케이스는 성공 가능성도 높고 보상도 커 보이는 경우입니다. 가까이까지 다가갔는데 먹잇감이 눈치도 못 채고 제자리에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습니다. 사냥꾼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꿈인가 생신가 할 만큼 이상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사냥을 결행해야겠죠. 그러나 미시시피 강에서는 바로 이런 경우에
오히려 사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민물 쪽에 속임수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즉, 오히려 사냥을 안 하는 쪽으로 마음을 먹는 것이 현명한 판단인 것입니다. 이것을 표로 요약하자면 미시시피 강에 사는 큰 물고기의 바람직한 사냥에 대한 결정은 성공 가능성과 보상의 크기 두 조건 중에 하나만 충족될 때 사냥을 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조건이 모두 충족이 안 될 때는 물론 두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될 때에도 오히려 사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수학적으로는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이 될 때 yes라는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 문제라고 해서 exclusive or 문제라고 부릅니다. 1969년에 민스키와 페퍼트 두 학자는 신경망으로는 이러한 exclusive or 문제의 논리를 구현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그러한 신경망으로 고차원의 인간 사고 활동을 구현하려는 노력은 부질없다고 폄하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신경망 인공지능 연구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17년 후 새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러멘할트 등 몇몇 학자들이 민스키와 페퍼트 주장의 허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입니다. 즉, 신경망 세포들을 직접 연결하는 방법만 생각하면 해결책이 없어 보이지만 양쪽 사이에 또 하나의 신경세포층을 두고 그 사이의 연결을 적절히 설정하면 정교한 논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신경망을 충분히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결과 신경망 연구는 다시 부흥기를 맞이하고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에 뛰어들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유념하실 것은 단순히 층이 더 많아졌다고 신경망이 정교해지는 것이 아니고 계층 사이에 알맞은 연결이 이루어져야만 신경망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신경망의 최종적인 핵심 열쇠가 연결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신경망은 신경세포라는 기본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경세포 하나하나는 비교적 단순한 행태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경세포들이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겹겹이 층이 쌓이면 그리고 그들 사이에 적절한 연결이 이루어지면 신경망 전체로는 정교한 판단과 반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신경망은 기본 단위는 비교적 단순한 행태를 보이지만 그들이 모여서는 그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롭고 복잡한 행태가 나타나는 창발성 혹은 이머전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다시피 이러한 신경망의 창발성은 단순히 신경세포의 숫자가 늘고 층이 많아진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들 사이에 연결이 알맞게 형성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경망의 핵심은 연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경망의 핵심인 연결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요? 신경망의 마지막 비밀은 바로 그 핵심인 연결을 경험을 통해서 신경망 스스로가 형성 조절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경망이 어떻게 이러한 연결을 스스로 형성 조절해 나갈 수 있는지는 다음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